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택했습니다. 제목이 사이버 꽃뱀 간첩입니다. 북한 간첩이 사이버상에서 내국인을 포섭을 해서 간첩 활동을 시킨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2010년 국가정보원에서는 탈북자라고 유정해서 국내 입국에서 아마켜온 간첩 김순녀를 검거했습니다. 먼저 김순녀의 신원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거 당시의 나이가 36세입니다. 물론 여자입니다. 1974년생입니다. 자강도에서 출생을 했는데 고등중학교, 우리로 말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해서 이 박격포 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군 복무 당시에 당 후보위원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먼저 후보 당원이 되고 2년 있다가 정당원이 되는데 군 복무실에 후보 당원이 되었고 이제 제대 후에 정식 당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 함주 제약 공장에서 약제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97년에 청진시 청안구역 보위부의 비밀정보원으로 임금이 됩니다. 이 비밀정보원은 정식 국가 보위부 부원이 아니라 청안구역 보위부의 이 보위원이 각종 첩보나 비밀을 갖다 수집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원입니다. 망원. 그래서 그렇지만 보위부의 비밀 정보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이수받습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서약서를 충성명사를 하고 서약서를 쓰고 정식 보위부의 비밀 정보원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중국에 가서 현지화 교육을 해라. 그래서 중국에 진입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중국에 갑니다. 갈 때도 항상 미리뿌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몰래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이제 단독이나 도망강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침투를 해가지고 중국 말을 배우고 중국 문화를 배운 겁니다. 이러한 현지화 교육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다가 다시 재침투가 됩니다. 재침투가 돼서 이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는데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 이 김순녀는 42세나 되는 중국인 현지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위장 결혼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바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국말로 호구부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홍춘아라는 이름을 쓰면서 합법 신분을 획득합니다.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또 잡혀서 추방이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김순녀가 대남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은 바로 2005년입니다. 2005년에 김순녀가 이 장가계로 갑니다. 장가계에 있는 현지 호텔에서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있으면서 뭘 했느냐?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화상 채팅을 해서 바로 이제 내국인을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면서 이제 포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2명이 걸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서울의 명문 K대학에 다니는 이모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서울 메트로, 서울 지하철 공사의 과장신분을 가지고 있는 오모 씨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그 당시에 52세였어요. 화상 채팅을 통해서 포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순녀는 포섭된 2명을 장가계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은 바쁘다고 안 왔고 바로 이제 서울 메트로 다니는 오 과장은 직접 김순녀를 만나러 바로 장가계를 갑니다. 여러분 장가계, 원가계 우리 국민들도 많이 관광여행 가시죠? 거기서 이제 공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모 과장을 완전히 미인결서에서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연관계로 발전을 했지만은, 그래서 장가계에서 예행사를 차려서 예행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번다. 그래서 예행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사업을 하면 좋다. 여기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텔을 줘서 호텔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1만 달러, 그 다음에 15만 달러. 그동안 간첩 김순녀한테 갖다 준 돈만 해도 3억 원이 넘습니다. 넘었어. 그러면 왜 여행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여행업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관광하는 관광객들의 신원정보를 다 합니다. 여권에 주민번호라든지 모든 게 다 나와있잖아요. 또는 연락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신원정보를 획득하고 여기서 의미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특수신문을 가진 사람들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과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오과장은 또 우쭐한 마음으로 내 친구 중에 국가정보원에도 근무하고 있고 고위공직자 이들이 많다. 이들을 내가 데려오겠다. 그러고 와서 그러면 특별한 코스로 VIP 코스를 만들어서 특별히 관광을 잘해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갖다가 장가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억 원 정도를 좀 투여를 했는데, 그러면 여행사업이라든지 여행사 빼놓고 호텔업은 잘 되었느냐? 호텔업을 이제 합작을 했는데요. 잘 될 리 만무하죠. 한번 사기를 당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뇌물을 쓰고 중국에 장가계 현지에 있는 그 안전국 요원한테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뇌물을 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잘 될 리 만무하죠. 자, 그러다가 또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서 이 김순녀는 또 본국으로 북한으로 북송이 됩니다. 이제 북송이 되자 이제는 국내에 침투해라, 한국으로 침투해서 활동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순녀가 탈북 브로커 조직을 통해서 저기 라오스까지 갑니다. 라오스에서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탈북자라고 하면서 탈북을 요청하죠.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국내에 입국을 합니다. 이제 탈북자 신분이었죠. 그래서 각종 합동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사히 통과한 다음에 활동을 해왔죠.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꼬리가 잡힌 겁니다. 2010년 4월 20일에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것도 김순녀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서 제3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시점에 검거를 한 거죠. 바로 이게 이 사건의 맥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자세히 들어야 할 부분은, 여러분 그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원 정보들이 낱낱이 잘못하면 북한 공작원한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선족 여행사라든지 이 많은 부분이 사실상 우리 그 대한민국 관광객이 1년에 한 몇백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신원 정보가 상당수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은 뭐냐면, 중국 현지 관광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는 붕뜬 마음으로 중국의 유흥업소를 갖다가 방문하게 되는데, 유흥업소를 방문해서 만나는 여자들이 조선족도 있고 중국 현지인도 있겠지만은 한국말하는 조선족 중에는 실제로 북한 공작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하면은 그들의 미인계 공작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내국인을 포섭해가지고 미인계를 유혹을 해서 이제 활용한 방법입니다. 아까 그 K대 명문 K대를 다니는 그 남학생 이모 씨도 한테도 집요하게 접근했는데 이모 씨가 장기하게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은밀한 부위만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이모 씨한테는 뭘 얻어냈느냐? 바로 이제 그 서울시내 대학에 관련 정보를 많이 얻어냈죠. 근데 바로 이 서울 메트로 다니는 오모 씨가 문제입니다. 이 오모 씨한테 집요하게 서울 메트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가지고 오모 씨가 이 오과장이 김순녀한테 전달한 그 서울 메트로 관련 중요 비밀 자료가 무려 300쪽이 넘습니다. 이 중에 100여 쪽은 거의 대비에 준하는 중요한 겁니다.
이 서울 메트로는 왜 북한이 관심을 가졌냐면 테러 대상입니다. 유사시에 지하철 테러를 하기 위해서 서울 메트로의 중앙 종합상황실 관제실의 그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는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이 서울 메트로의 비상 연락망은 서울 메트로 간부 직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국정이라든지 서울지방경찰청이라든지 수방사라든지 이러한 지방 그 유사시 협조기관들의 전화번호와 그 관련자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넘어갔죠. 그 다음에 상황보고서라든지 이러한 그 서울 메트로에 대한 정보가 대거 북한으로 흘러간 겁니다.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정보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이버 꽃뱀, 제가 아주 이름을 잘 친 것 같은데 사이버 꽃뱀 간첩 김순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의 영역이 이제는 제3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